나에게 낭독이란 나와 작은 세상을 안아주는 힘. 글 김명희, 낭송 김명희. 언니, 나 어떡해? 왜 나한텐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야?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어쩌지? 목소리가 좋아서 12월부터는 나처럼 낭독 공부를 꼭 하고 싶다던 아끼는 동생 이야기다. 선한 오지랖으로 주변인을 잘 챙겼던 동생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울한 눈빛이 자주 보였다. 대학 교수인 남편, 명문대를 다니는 딸,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 보이는 가정. 무엇이 그토록 동생을 힘들게 했을까? 그날 밤 뽀얀 거품을 머금은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마음의 상처를 꺼내 보여준 동생.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지 2년 정도 됐어. 나 너무 외로워. 그리고 나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리고 너무나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나는 2021년 1월 사회적 낭독연구소에서 낭독을 처음 시작했다. 기본 과정을 마치고 함께 낭독했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푸념했다.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자존감이 오히려 떨어져요. 3개월 해보고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우리 3개월만 더 해봅시다. 함께 가요. 동료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 심화 과정, 더 나아가 전문가 과정까지 도전하게 됐다. 동료들과 북나비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에 동참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들이 듣는다고 생각하니 작가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기초가 워낙 부족하니 3분 정도 분량을 녹음하기 위해 6시간 동안 녹음하기를 반복했다. 반평생을 살면서 오롯이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었던가? 참 좋다. 오롯이 내 목소리와 마주하는 그 시간이. 낭독하면서 나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그건 바로 낭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낭독이라는 진지한 여가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 덤이다. 벌써 2021년도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다. 내 작은 목소리로 아끼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결혼을 앞둔 조카딸에게, 그리고 퇴직 후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신중년에게 사랑이 담긴 60초 낭송 편지를 보내고 싶다. 내 삶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함을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나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동생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60초 낭송 편지를 받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내 목소리로 그녀의 아픔을, 슬픔을, 미움을 모두 꼭 안아주고 싶다. 부디 선한 오지랖쟁이 동생이 낭독을 통해 오롯이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을 느껴보기를 소망한다. 낭독은 나와 작은 세상을 안아주는 힘이 있다고 믿으니까. 나에게 북나레이터. 글 정은숙. 낭독 정은숙. 종일 종종거려도 그냥 기다려지는 날.
가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마치고 나면 기분이 좋은 요일. 조금 느슨해졌던 눈동자와 배에는 힘이 들어가고 이마와 겨드랑이에는 땀이 배어난다. 참 멀고 험난하구나 하며 작아지는 순간도 있고 어떤 날은 작은 격려에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며 씩 웃어보기도 한다. 낭독에 입문한 지 벌써 9개월 차. 뒤돌아보니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혜정 선생님. 넘치는 에너지로 다양한 분야의 낭독을 알게 해주신 최덕희 선생님. 언니처럼 편안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더 지도해 주시려고 늘 애써주시는 따뜻한 정남 선생님 덕분에 더불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30여 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버티게 해준 힘 중에 하나는 신앙송과 글쓰기였다. 남들보다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든 적도 있지만 그 덕분에 스트레스 받던 시간들을 조금은 가볍게 지날 수 있었고 직장 생활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번엔 비슷하지만 다른 시작이다. 세상에 역시 쉬운 일은 없구나 하고 새삼 느끼는 시간들. 지나치게 정확한 발음을 비롯해 신앙송을 하면서 고착화된 나만의 오랜 언어 습관들은 꼭 넘어야 할 큰 장애물임을 알게 되었다. 기초반을 거쳐서 심화반 그리고 전문가반까지 오면서 직장 핑계대며 게으름 피운 날도 많았지만 결실도 있었다. 부족하지만 운 좋게 독자 오디션에 합격해서 녹음에 참여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고 조심스럽게 북나레이터도 꿈꾸게 되었다. 또한 같은 반 쌤들과 50+ 중부 캠퍼스 커뮤니티 동아리를 결성해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기쁨도 맛봤다. 반복되는 지적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연습을 게을리한 날이 더 많았지만 나와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북나레이터가 되기 위해 다시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한다. 첫 수업 때 썼던 설렘 가득한 시를 떠올리며 첫 수업. 고단한 하루를 등에 업고 그녀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날새다. 가상의 네모와 네모. 콩닥대는 숨소리와 설렘의 간지럼 타는 화남밭꽃 12송이가 피었다. 사진기로 들여다보듯 입모양과 혀를 머릿속으로 찍어도 보고 눈으로는 다음 단어를 예독하고 말줄임표 뒤에 숨겨진 어조를 상상한다. 글자만 쫓아가던 눈길을 거두고 여우의 입으로 어린 왕자와 대화하고 어린 왕자의 눈으로 장미꽃을 보듬어도 본다. 어렵지 않다는 그녀의 말, 편안한 목소리라는 칭찬 꼭 끌어안고 10살 어린 왕자를 내 안에서 찾아보려 한다. 벌써 밤 11시. 오늘 밤은 그녀의 목소리로 꿈을 꾸고 싶다. 낭독은 설레는 노후 만남이다. 글 낭독 이규화. 지금부터 5년 전, 그러니까 2017년 가을 어느 날, 국화꽃 전시장을 지나다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서정주시 국화 옆에서가 생각나서 옵조려 봤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소절을 읊조리고 그 다음 이어갈 수가 없었다. 이 계기로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신앙송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본격적으로 신앙송을 배우게 된 것은 2018년 여름 논산시 낭송인회에 가입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남자 파트너와 함께 합송으로 박윤환 씨 목마와 숙녀를 발표회 때 낭송하게 되었다. 발표회 준비를 위해 연습할 때 나는 감정에만 매료되어 일명 심파초로 낭송을 하였다. 그때 파트너가 시는 그렇게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신앙송 가르치는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분이 바로 이성경 선생님이었다. 이성경 선생님은 저와 첫 만남에서 신앙송은 나이대로 간다고 했다. 40대는 4년이 걸리고 50대는 5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 당시 나는 5년이라는 세월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탄 2021년 7월이 5년째다. 대상이라는 것이 시 낭송의 완성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는 5년이 걸린 셈이다. 나는 사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 쇼핑이나 미팅을 할 때 친구들은 나에게 미리 주의를 준다. 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중간이나 가니깐 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나는 그만큼 사투리도 심하고 투박한 말투였기 때문에 말을 하면 시골에서 올라온 촌티가 나니 가만히 있어라 하는 의미였다. 오랜만에 친구나 친척을 만나면 나의 말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한다. 나 자신도 일상생활에서 말투와 억양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현재 배우는 정남 선생님 북내레이터 숙제 녹음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새벽 1시까지 녹음을 한 적이 있다. 아쉬워. 다시 녹음 하다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이었다. 신앙송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나고 대쪽 같은 이성균 선생님 동료로 북내레이터 과정을 배우고 있다. 날카로우면서 친절한 정남 선생님 덕분에 나의 낭독의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께 배우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해 강의를 들을 때 내가 부족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던가. 그 투박하고 사투리 많았던 나의 일상생활의 언어에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언어 생활을 위해 시 낭송과 북내레이터 배움은 계속될 것이다. 100세 시대 나의 노년 생활에 신앙송과 북내레이터를 접목하여 치매 예방, 즉 3다 많이 읽고 많이 말하고 많이 걷기 프로그램을 전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설레는 노후 만남을 위해서이다. 낭독은 내 인생의 변곡점이다. 낭독, 풀었으면 글을 소리내어 읽는다는 뜻이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책을 읽을 때 활자를 눈으로 읽으며 살았다. 책을 소리내어 읽었던 기억은 국어 시간과 영어 시간에 선생님의 요구 때문에 읽었던 기억뿐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신문과 잡지를 볼 때도 늘 눈으로 읽으며 즐거운 대목이 있으면 소리 없이 피식 웃고 슬픈 대목에 다다르면 속울음이 고작이었다. 생각해보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머리로 느끼며 살아온 것이 활자를 보아도 눈으로만 읽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쓰기가 먼저이고 읽는 것을 나중에 가르쳐온 것도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을 보았고 쓰기를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엄마 아빠를 배웠다. 말부터 배웠는데 정작 교육은 거꾸로였으니 낭독이 어색하고 서투른 것이리라 나름 위로도 해본다. 몇 개월 전부터 눈으로만 읽었던 활자를 소리내어 읽는 공부를 시작했다. 작가가 대중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일인데 낭독을 하다 보니 그저 교과서를 읽어내려가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다. 활자를 읽고 읽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듣는 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낭독. 그 낭독을 맛깔나게 하지 못해 얼굴이 붉어지기가 일쑤였다. 요즘 그 낭독을 곁에 두고 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형용사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 그 한글을 듣는 사람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낭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출렁거린다. 아직은 색강을 따라가는 나뭇잎배 같은 수준이지만 더 가까이에 두고 친근해지면 큰 강물을 달려가는 돛담배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낭독은 나에게 아름다운 우리말을 구성지게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생의 변곡점이다. 그 낭독을 위해 오늘도 더 많은 달리기를 하여야겠다. 감이라 쓰고 삶이라 읽는다. 글 구경령, 낭독 구경령. 빨리 익으면 빨리 떨어진다.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다. 재촉한다고 홍시가 빨리 되는 건 아니다. 햇빛도 받고 비도 맞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감을 소재로 한 시를 읽으며 소감을 나누는 중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찌 이런 것이 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 살아가면서 재촉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딸에게 빨리 철들라며 어서 일어나 공부하라고 윽박지르던 일. 남편에게 빨리 귀가하라고 짜증내던 일. 나의 욕심으로 급하게 재촉하던 일들이 휙휙 지나간다. 그렇게 한들 말 그대로 빨리 이루어지던가? 절대 아니었다. 그런 말을 들은 딸과 남편의 기분만 나빠질 뿐이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했다. 자연스레 한 계단 한 계단 거쳐가는 과정이 필수였다. 감이 먹기 좋게 익기 위해서는 떫은 감의 시기가 반드시 존재하듯 사람 역시 그런 시기를 거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씩 깊어져 간다. 맛있게 익은 홍시처럼 말랑말랑 유연해진다. 사춘기 시절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지금은 입댈 것 없는 효자가 되었다며 한 분이 아들 자랑이다. 게임만 하며 속 썩이던 녀석인데 척척 알아서 공부도 하고 취직도 거뜬히 해내더란다. 모든 것은 시기가 있으니 그 과정을 잘 거칠 수 있게 햇빛도 되어주고 비도 되어주며 부모는 그저 잘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었단다. 그걸 이제야 깨닫는다며 연신 미소를 짓는다. 또 한 분은 남편 자랑이다.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턴 양반인데 나이가 들면서 한 번씩 밥도 하고 거실 청소도 하더란다.
그리고 이따금 커피도 타주며 과일도 깎아 대령한단다. 듣다 보니 우리 집 남편과 비교가 된다. 세상에나, 내 남편은 언제쯤에나 만난 홍씨가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또 누군가 이러한 소감을 던진다. 일찍 익는 감도 있고 좀 늦게 익는 감도 있고 감마다 다르죠. 자연은 참 신기하다. 그 모습을 잘 관찰하면 거기엔 삶의 진리가 숨어 있다. 남편과 딸에게 내가 햇빛도 되어주고 촉촉한 비도 되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했나 싶어 슬쩍 반성도 되었다. 감이 너무나 맛있게 익다 보니 새들이 어찌 알고 쪼아 먹으러 오더라고요. 그 이듬해는 더 많은 새들이 몰려오더군요. 지네들끼리도 소문이 나나 봐요. 그래서 그물을 쳐뒀어요. 감나무를 키우는 분이 웃으며 이야기한다. 여기에 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아, 그렇군요. 만나게 익은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주변에 몰려오면 에너지를 몽땅 뺏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자 다들 크게 한바탕 웃는다. 이처럼 오늘도 시를 읽으며 삶을 읽는다. 시를 나누며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감이라는 시를 읽으며 삶의 진리를 깨친다. 소리내어 읽으며 삶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 넓은 맛을 거쳐 만난 홍시가 된 잘 익은 삶들을 맛본다. 안녕하세요. 이선경입니다. 글 이선경, 낭독 이선경. 안녕하세요. 이선경입니다. 저는 낭송가로서의 활동을 자문자답식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낭송가는 어떻게 되셨고 어떤 활동을 하세요? 저는 2000년대 초부터 신앙송 공부를 시작했는데 전국대회가 아주 귀하던 때이다 보니 전국 신앙송 대회와 전국 시조 경연대회에서 큰 상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공부하는 동안은 많이 힘들었죠. 익숙하지 않은 언어의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신경도 날카로워지거든요. 꾸준히 공부하고 바꾸고 멘토를 찾아다니느라 잠 못 이룬 나날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고비를 잘 넘긴 덕에 보람은 있었죠. 결국 대상도 받았고 나중엔 전국 신앙송 대회도 직접 개최했어요. 또 시를 필사하고 연구하고 고민하여 신앙송에 약기, 사람, 춤 등을 접목시켜서 공연을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낭송가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나 줌 등을 통한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시대, 정말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서 구독자들께 새로운 시를 공유는 하고 있지만 저작권, 시간, 비용 문제로 늘 고민이 앞섭니다. 4년 전쯤 나온 컴북스 오디오북 백인의 배우들 소설 낭독은 제게 다시 낭독을 열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서혜정 낭독연구소를 알게 된 건 제게 행운이었죠. 줌 수업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언어가 주는 깨우침은 제 몸을 변화시켰죠. 아니, 생각 전체를 갈아엎었습니다.
낭송과 낭독의 방향은 대중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 설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오디오북 시대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류가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것은 불과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눈은 종이장을 쫓고 마음은 의미를 더듬고 있다. 그러나 목소리와 혀는 쉬고 있다. 라며 묵독에 대해 비판했어요. 소리내어 읽는 것은 낭독, 음독이라고 하지요. 음독은 소리내어 읽는다는 뜻이고 낭독은 소리내어 읽되 운율에 맞춰서 읽는다라는 의미죠. 가끔 딸하고 독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엄마, 책 읽기는 싫고 누가 대신 책을 읽어주면 이해도 빨라지고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독서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 나도 나름 양식은 채우고 있구나 생각해. 요즘 젊은 세대만이 갖는 생각일까요? 오디오북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흐린강 저편 김현숙 낭독 정석순 제2화 들판의 처녀 기실 해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서울의 아파트 생활에 썩 잘 적응해 갔다. 집안일을 마치 천직으로 타고난 듯 요리며 청소, 세탁 등의 일을 완벽히 잘 해내어 놀라울 정도였다. 집안을 청결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 동안 이불호청을 깨끗이 빨아 밀가루 풀을 써 먹인 후 말끔히 다듬질까지 하여 씻어놓는 것이 여간 야무진 솜씨가 아니라 희연은 깜짝깜짝 놀랄 밖엔 없었다. 깔끔하기로 소문난 강 여사조차 희연을 통해 양해를 구한 후 낮 시간 잠깐 사돈댁에 들려 다듬이돌 앞에 앉아 또각또각 딱딱 얌전히 방망이질하여 이불 호청을 매끈하게 다듬어가는 해옥의 솜씨엔 늘 감탄을 금치 못했다. 손끝 맵고 매사에 버릴 데가 없는 처녀라고 혀를 내두르며 칭찬할 정도였으니 주말이면 혼자 몸이 아님에도 희연은 부른 배를 안고 남산, 고궁, 유원지 등등 서울 구경을 시킨답시고 한동안 해옥을 데리고 돌아다녔다. 가끔씩은 경석도 함께 동행할 때가 있었고 그럴 때면 해옥은 서울의 낯선 나들이가 잠옷 생경하고 수줍은 듯 꼭 큰오라비 경석의 팔을 꼭 붙잡은 채 길을 걷곤 하여 이웃들의 오해를 살 때가 많았다. 경석을 가운데 둔 두 여자가 시누이 올케 사이라고 얘기하면 아직 앳된 모습의 새댁인 희연이 경석의 여동생이고 탄탄하고 의젓해 보이는 해옥을 경석의 아내로 혼동하는 사람들도 덜어는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옥은 경석을 유독 따르고 좋아했다. 언제나 말없고 점잖고 속 깊은 오라비, 고향집에 내려올 때면 늘 한아름의 선물과 용돈, 따뜻한 격려로 힘을 주는 오빠이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교 입학금까지 마련해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던 절대적 후원자였다. 그러기에 우선은 동거와 함께 오라비네의 살림을 도와야만 하는 힘든 상황임에도 기꺼이 상경하기로 작정한 배우엔
그토록이나 경석을 믿고 따르는 해옥의 속내가 그녀의 결정에 크게 작용했으리라 여겨짐은 틀림없었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엔 모든 일에 서툴기만 한 희연은 매사 일처리나 경우 발음에서 도시 버릴 데가 없는 신우이 해옥의 능력이 진정 경이롭기만 했다. 그에 비함 자신은 비싼 등록금을 들여 4년간 캠퍼스를 오가며 철없이 젊음과 세월을 낭비하고 소진했을 뿐임을 자각했다. 무진장 마시고 또 마셔 머릿속에 가득 출렁일 시커먼 커피물 외에 자신을 채우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때론 그러한 극심한 자괴심에 휩싸일 때가 많았다. 19살 해옥보다 단지 영어 단어 몇 개를 더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 그리 중요한가? 흐린강 저편 김현숙 장편소설 낭독 이은영 178페이지.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로 출발하려는 희연을 만류하며 시모가 돌연 내 며느리들에게 KC 시내 구경을 가자며 채근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모였으니 점심을 먹은 후 헤어져도 무방하다는 게 시모의 생각이었다. 전에 없이 강경한 시모의 태도에 며느리들은 모두 좀 의아한 낯빛이었으나 도리 없이 시내로 동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모는 시내에 닿자마자 변화가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금은방으로 며느리들을 데려갔다. 멋이냐? 나가 시방 그건 뭐하는 돈이 솔찬이여. 근데 이 나이에 그것을 다 어디다 쓰겄냐? 니들 그간 돈 없는 집 시집와 칙사게 고생들 했은께 나가 시방 정표로 무엇이든 한 개씩 해주고 잡어 여길 데리고 왔단께. 마음에 드는 반지나 한 개씩 골랐음 쓰겄다. 순금 반지 한 개씩 고르도록 혀라잉. 닷돈짜리로 혀. 다 뜻이 있은께. 난데없는 시모의 말에 모두 어안이 벙벙. 내 며느리는 모두 아연한 얼굴로 서로 마주 볼 뿐이었다. 아, 얼른 한 개씩 고르란께. 애미야, 넌 어쩐 게 제일로 마음에 드냐? 느닷없는 시모의 제안에 가슴 한켠이 뻐근해와 어쩔 줄 모르는 희연을 손을 잡아 진열장 앞으로 이끌며 시모가 재촉했다. 어머님, 그 돈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저희에게 쓰셔요? 저희 반지 없어도 되는데요. 희연이 정색을 하며 마다하자 나머지 동서들도 다들 희연의 생각에 동조했다. 어째서 내 맘을 고로크름 모른다냐? 일한 데 쓰려고 돈을 모았지 뭐더러 돈을 모았겠냐? 그것이 다 그간 니들이 내게 준 용돈이여. 이따 점심 먹으면서 다 야그할 텐께 우선 싸게들 고르란께. 시모의 고집은 아무도 쉬이 꺾을 수 없음을 잘 알기에 내 며느리는 말없이 진열장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금반지 하나씩을 골랐다. 내 며느리 모두 자신의 손가락 사이즈에 맞고 취향에도 맞는 반지를 고를 수 있어 다행이었다. 5돈의 금반지는 손가락에 상당한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중량이었다. 희연은 순금 대신 정교한 무늬가 박힌 2개의 둥근 원이 메비우스 띠처럼 서로 꼬여 있고 상부에 자잘한 큐빅이 박힌 매우 정교한 디자인의 14K 반지를 골랐다. 가격은 거의 비슷했으나 모두 자신의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른 셈이다. 시모는 더없이 흡족해 했고 희원의 권유로 모두 결혼을 의미하는 4번째 손가락 약지에 금반지 하나씩을 끼곤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몰려갔다. 조용한 한정식 집을 찾아 모두 자리에 앉자 비로소 시모가 입을 열었다. 오늘 내가 혀준 반지는 말하자면 너고 내외 둘이 살다 험한 걸 보더라고 결대 헤어지면 안 된다는 이혼 금지 반지란께. 알겠냐? 기냥 저냥 둥글둥글 모나지 않게 서로 이해가면서 오래오래 잘 살아야 한다는 뜻이란 말시.
아무튼 산다 뭔 일이 있더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겔대 이혼만은 안 된다는 것이요. 아니 나 죽고 나서도 새끼들 생각해서라도 당체 이혼만은 안 된다는 걸 다들 깊이 새겨 명심해야 쓴다. 남편은 원캉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께 미울 적엔 사정없이 미운 게 남편이란께. 근께 포도씨 참고 또 참으면서 그냥 남이 듣기 보고 삶은 더러운 좋은 날도 아니겠냐. 시모의 낯빛은 무언가 결연함이 감돌아 아무도 감히 토를 달 수가 없었다. 이혼 금지 반지라니. 그러면 바로 이혼 금반지 아닌가. 말하자면 이혼 금지 링이라 할까. 희연 또한 자신의 손에 낀 반짝이는 반지를 내려다보며 뭔가 숙연해져만 가는 기분임을 어쩔 수가 없었다. 당신 아들에 대한 노모의 말로 표현 못할 슬프고도 애틋한 모정. 내 며느리 중 그 누구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막대한 유산보다 100마디의 말보다 오직 마음 한 자락으로 당신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는 시모의 해안과 인품에 희연은 그저 가슴이 먹먹할 따름이었다. 나에게 낭독은 음악이다. 성우 정남.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 이번 랜선 수업이 멀리 사시는 분들도 참여하는 수업이라 특히 좋았습니다. 수업 동기는 저마다 달랐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생각지 못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전 낭독이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으로 리듬을 일구는 교향악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불협화음을 조심하고 작가의 상상력과 타협하며 작품에 날개를 다는 일이라면 너무 비약이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수강생들의 낭독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일에 한 발 더 다가섬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